아이기스는 쌍디의 질문을 들은 뒤 성격이 급하시군요. 몽키디 루피는 분명 태양의 신의 의지를 이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몽키디 루피가 진정한 태양신이며 니카와 조이보이조차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설 남자일지도 모르지요. 말을 이어가자면 태양신은 니카이며 니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악마의 열매와 신들조차 죽일 수 있는 신기 원피스 카미테키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럼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들의 의지가 담긴 신기를 모두 모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데이지의 신은 무엇을 남겼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늘 살아남는다면 그땐 스스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당신들이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는 신과는 그저 신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이 합쳐진 열매일 뿐 일각에선 그 열매를 천사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제외한 신과를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며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만을 천사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를 꽃피운 숲의 신조차 모든 악마의 열매를 피우진 못했으며 두 개의 열매는 또 다른 신들이 각각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라고 말했고 쌍디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정보들을 듣게 되었기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아이기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쌍디를 타격하며 쌍디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런 건 내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중에 로빈한테 알려줘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우선은 아이기스와의 대결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와 조로는 뜻하지 않게 격돌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루피는 기어6를 각성하게 되었으며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루피와 조로는 한층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들어선 이후 류마조차 확실히 능가하는 역대 최강의 검사의 반열에 올라섰고 루피는 조이보이조차 도달하지 못한 기어6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며 역대 최강의 사나이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루피와 조로는 새로운 경지에 미숙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완전히 기어6와 패도의 경지를 제어하지 못했기에 류마와 조이보이를 확실히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로는 의지가 없는 채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조로의 압도적인 폐양색 패기를 조로의 신체가 견뎌내긴 버거웠고 조로는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며 자신의 폐양색 패기에 잡아먹힐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초회복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는 있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데미지와 기어6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며 신체 능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었기에 조로와 루피는 점점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이제 슬슬 끝내보자고 대결을 지체하다가 너와 나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지 못했지만 서서히 자아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밀지모자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주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조로와 루피의 몸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일 준비를 마치며 허의 옥자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망토를 벗어던진 뒤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는 조이보이, 태양신 니카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은 최강의 적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밀지모자 루피를 제거해야만 바바로니의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란듯이 그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더욱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정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조로와 루피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인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하며 고대병기 플루톤 속에서 워터프라임이 미리 제작해두었던 과학병기들이 튀어나왔고 이들은 하나하나가 세라핌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는 오로지 해방의 드럼에만 반응하기에 루피를 지켜내기 위하여 일제히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로 향했고 마치 가드처럼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들은 이무를 막아섰고 이무는 하는 수 없이 과학병기를 모조리 박살낸 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을 직접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과학병기를 상대하는 사이 꽤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는 훗날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되며 이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어 이무에게로 돌아옵니다. 한편 루피는 자신이 이무의 계략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윈 전혀 하지 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고 있었고 조로와 루피의 대결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루피와 조로는 각각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쏟아붓고 있었고 루피는 이 순간 조로가 자신의 동료라는 것조차 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기어 6를 사용하며 외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괴력과 신축성이 더욱 증가하였고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더욱 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기어 6를 사용하여 거무거무 총을 사용하였고 황금색을 띤 성스러운 기운과 폐양색 패기가 동시에 휘감기며 더욱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공격이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감겨있던 눈을 뜨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조로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켜 조로를 공중으로 쳐올렸고 조로는 균형을 잃으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려고 하나 조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은 뒤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엠마를 중심으로 삼도류 폐양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볼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와는 다르게 꽤나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전투 도중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분명 기어6를 각성하며 루피의 심신의 각성 또한 이뤄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한 뒤 곧바로 거대화를 사용하여 거인족보다 훨씬 커졌고 조로의 체구보다 수백 배는 큰 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로를 짓뭉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검 세자루의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한 뒤 3000세계의 타도 천신교투를 사용하며 단숨에 루피를 베어버리고자 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잠시 뒤에 미래를 읽어내며 이번 공격은 분명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기술을 준비하며 니시시시 어쩌면 이 공격으로 승부가 날지 모르겠어. 조로 미안하지만 내가 질 것 같지가 않네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일신권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황금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고 마치 태양을 머금은 듯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과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신교투가 충돌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둘의 공격은 닿지 않은 채 잠시 경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이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신교투를 뚫어내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주먹이 조로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조로의 검 세자루가 땅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휴 역시 조로 강하네. 기어6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조로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갑니다. 루피는 조로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조로는 정신력으로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며 서 있었고 조로의 전신은 비록 흥건했지만 조로의 전투 의지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넌 이런 놈이었지 적으로 만나니 무지 짜증나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느정도 자아를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지모자 몽키디 루피 쉘즈타운에서 나를 구해준 녀석인가 분명 동료가 된 것 같았는데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기억이 돌아오는 중인가 보네. 확실히 건망증에는 매가 약이라고. 하지만 조로 확실히 돌아온 것도 아닌데 승부를 중단할 순 없잖아. 이제 결판을 내보자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가 땅에 꽂힌 칼을 주울 때까지 기다렸고 조로는 엠마, 화도일 문자, 도신류를 다시 줍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루피는 다시 기어6를 사용하여 조로와의 대결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쌍디는 루피와 조로를 구해내기 위하여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던 와중 아이기스와 마주하게 되었고 쌍디와 아이기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이기스는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아이기스의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했기에 쌍디는 섣불리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느낌은 빨간 머리와 유사하군.
평범한 폐왕색 패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라고 말하였고, 아이기스 역시 기백에 비하여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 특수한 폐왕색 패기 소유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백에 비하여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은 루피, 샹크스밖에 없을 정도로 기백에 비해 유독 강한 폐왕색 패기는 희귀한 폐왕색 패기입니다. 아이기스는 폐왕색 패기를 통하여 쌍디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혼천 폐무도를 뽑아들며 쌍디를 향해 던져버렸고, 쌍디는 가까스로 아이기스의 공격을 피해냈으나 가슴 쪽에 검이 스쳐가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더러운 기운을 가진 검이군, 마리모 녀석이랑 같은 영구흑도인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의 검 혼천 폐무도는 영구흑도인과 동시에 최상 명검 중 한 자루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쌍디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한 뒤 마신 요화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번에는 자신의 방패 혼천 폐무순을 꺼내들어 쌍디의 공격을 막아낸 뒤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검을 회수한 뒤 곧바로 쌍디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쌍디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만은 않았고, 쌍디는 아이기스의 공격의 궤도를 살짝 틀어 아이기스의 공격을 파괴한 뒤 곧바로 아이기스의 앞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쉽군, 얼굴 좀 보나 했더니 다음엔 그 빌어먹을 투구부터 벗겨주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상상 이상의 강자로군요. 1인자도 2인자도 아닌 3인자가 이 정도라니 역시 밀지모자 일당은 3000년 역사상 저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의 강한 만큼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아이기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밀리는가 싶었지만 이내 빠르게 자세를 다잡으며 아이기스의 복부를 걷어차버리며 우선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다시 한번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아이기스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불꽃은 평범한 불꽃과는 성질이 달랐기에 물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에 가까워 보였고, 쌍디 역시 조로 루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량적으로 아이기스가 쌍디보다 위였으며 쌍디보다 경험도 훨씬 풍부했기에 아이기스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양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쌍디에게 접근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구체를 구현화시켰고, 아이기스의 혼돈의 굴은 순식간에 쌍디의 생명력과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정신력이 혼미해져 갔으나 이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했는 뒤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혼돈의 굴을 불태워버린 뒤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는 거푸마저 아득히 상회할 만큼 강력했기에 쌍디의 다리에는 검은색 번개와 같은 것이 생겨났고, 아이기스는 이 시대의 무장색 패기를 그토록 단련한 자가 나타나더니 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곧바로 아이기스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킥이 적중함과 동시에 쌍디의 무장색 패기가 강력하게 요동쳤고 검은색 번개가 폭발하며 쌍디의 킥의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아이기스의 투구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 하나를 입에 물며 어이 엄살 피우지 말라고, 이 정도로 끝날 남자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사실상 루피에게 한 차례 쓰러졌지만 특유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다시 일어났고,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조로는 다시 일어난 이후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후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루피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눈 깜빡할 사이에 루피와 조로는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칼을 검으로 변환시키며 조로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려 했지만 조로의 검은 모두 영국도 상태였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피의 양팔과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피를 흘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용의 형태를 한 참격이 날아왔고,
용들은 각각 황룡, 청룡, 흑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로의 여망 삼도령 지옥의 서신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했기에 조로 역시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주저앉았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그 순간 루피가 품에 차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하게 반응하며 하늘에서 마리조아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번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고무화시킨 뒤 번개를 붙잡은 뒤 고무고무 뇌신강림을 사용합니다. 루피는 일반적인 번개를 사용하며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 아닌 카미테키로 인하여 소환된 번개를 사용하여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뇌신강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뇌신강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 루피가 던진 번개는 조로의 기술로 인하여 소환된 청룡, 황룡, 흑룡을 단번에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번개의 여파가 곧바로 조로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 설마 또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렸고, 이제는 질렸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의 발행과는 달리 조로가 다시 일어났고, 루피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조로, 아직도 더 할 셈이냐?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아니 더 할 생각 없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거든, 고맙다 루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을 통하여 기억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몸에 쌓인 데미지는 변함없었기에 조로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시간이 없다 루피, 이제 곧 그 녀석이 나타날 거다, 그 전에 마리조아를 탈출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이무가 나타나기 전에 곧바로 마리조아를 빠져나가려 하였고, 조로와 루피의 짧고 굵었던 대결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로와 루피는 마리조아에서 충돌하며 아군끼리 충돌하는 꼴이 되긴 했지만, 두 캐릭터는 이 대결을 통하여 더 성장하였고, 루피는 기어6를,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마냥 손해는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조로와 함께 도망치며 조로, 길을 잃으면 곤란하니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여기서 길을 잃을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상한 방향으로 뛰어갔고, 루피는 한숨을 쉬며 조로를 끌어당긴 뒤 조로를 들쳐매고 사교의 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사교의 광장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의 앞에는 무수히 많은 근위병이 있었고, 조로는 근위병의 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많군, 세계정부 휘하의 병사가 이토록 많았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모습으로 변한 뒤 니시시시시 날려버리면 그만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근위병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리하여 체력을 소모하였기에 순간 능력이 풀려나게 되었고, 루피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알라바스타에서부터 이어진 항쟁 때문에 신체에 누적된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몸에서 피가 흘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가 주춤하는 순간 근위병 한 명이 튀어올라 조로와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며 근위병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드래곤 키드 로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래곤은 루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루피 무사해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드래곤 로우 키드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세계정부의 정점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곳을 벗어나기 이전까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와 동료들은 일제히 레드라인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우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거대한 개의 입에서는 푸른 불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 등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레드라인과 마리조아에서 격렬한 항쟁이 이어졌고, 루피는 퀘이사, 겐타이 등을 꺾는 활약을 하며 성지 마리조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이무에게 패배하였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조로를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일시적으로 이무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로와 루피를 격돌시키며 루피와 조로 모두의 체력을 빼놓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이 마무리를 짓고자 하였고, 이무의 계획대로 루피와 조로는 사교의 광장 지하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6를 각성하며 더욱 성장하였고, 조로는 도신류마조차 걷지 못한 길인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며 엔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루피를 막아섰으나 결국 루피가 조로를 꺾으며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와 조로의 대결이 끝나갈 무렵에 곧바로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했으나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함에 따라 워터프라임이 만들어 두었던 과학병기들이 이무를 막아섰고, 이무는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그 틈을 타 이무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이무는 사교의 광장으로 향하는 와중에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함과 동시에 나타난 과학병기를 상대하게 되었고, 이무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워터프라임, 설마 이것까지 내다본 것인가? 언젠가 성지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집요하게 네로나 가문만을 공격하게 프로그래밍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고대병기 플루톤에서 튀어나온 과학병기들은 오로지 네로나 가문만을 노리게 설계되어 있음을 파악합니다. 플루톤에서 튀어나온 과학병기들은 엘레페리아 왕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모두 집약한 최고의 과학병기 그 자체였고, 개개인이 세라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무도 순식간에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부숴버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경악스러운 힘을 선보이며 과학병기들을 천천히 부숴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학병기들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학병기들은 명령어대로 행동하며 곧바로 하나의 병기가 되어 합체하기 시작하였고, 매우 거대한 로봇의 형태가 되어 이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봇의 이름은 워터스포머라고 적혀 있었고, 워터스포머는 명령에 따라 네로나 가문을 멸문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무를 공격합니다. 워터스포머는 전신이 해로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음속 비행과 유도미사일, 백린탄 등을 활용한 공격이 가능했으며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과 판단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루나리아족의 신체, 디아보리족의 특수한 힘, 버커니아족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과학병기였기에 워터스포머의 전력은 가히 해군대장급에 필적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워터스포머는 결합에 성공한 이후 곧바로 이무를 노리며 이무를 향하여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향하며 미사일을 피해냈고 곧바로 역습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워터스포머의 미사일은 평범한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미사일이었기에 곧바로 이무를 따라왔고, 이무는 성가시군, 하지만 프리드쇼프도 아닌 양산형 고철 따위로 나의 발목조차 잡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성스러운 신의 축복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빛의 형태를 띤 무수히 많은 화살들이 날아와 순식간에 워터스포머를 박살내버렸고, 이무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워터스포머에게 돌격하여 워터스포머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워터스포머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빠른 속도로 사교의 광장으로 향합니다. 이무는 워터스포머를 쓰러뜨린 뒤 단숨에 사교의 광장으로 향했으나 이미 루피와 조로는 도주한 상태였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성지 마리조아 전체의 기척을 느끼며 곧바로 조로와 루피가 있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빠른 속도로 루피와 조로를 추적합니다. 한편 조로와 루피는 드래곤 키드 로우와 함께 끝없이 쏟아지는 근위병에 가로막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졌으며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보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점점 가까워지는 이무의 패기를 느끼며 이 정도로 강력한 패기는 분명 그 남자일 텐데 라고 생각하며 이무가 머지않아 강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매우 거대한 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루피는 뭐야 저게 무섭게 생겨서 놀랐는데 가만히 얼어붙어 있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방심하지 마라, 미세한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다면 불안감을 해소해버리자고, 개 따위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며 고무고무 던 피스톨을 사용하여 거대한 개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이무는 자신의 특수한 권능을 최대 5명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이무의 특수한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인물은 불로불사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대의 괴수의 힘을 가지게 되며 초인적인 회복력과 힘을 가지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문은 오로성에게 이 힘을 나눠주며 이들을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이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 거느립니다. 하지만 세턴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패배하며 티치가 세턴에게 부여된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결국 세턴에게 부여된 권능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한자리 공석이 된 오로성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아이기스와 상의한 끝에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무는 갈링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고대의 괴수 이누가미의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오로성에 발탁되며 더욱 강해집니다. 루피, 조로 등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개의 정체는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이었고 갈링은 빠른 속도로 이누가미의 힘과 이무의 특수한 권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가 자신에게 공격을 가하는 순간 눈을 떴고 갈링은 루이너스 하울을 사용하여 포효하였고 푸른 불꽃과 폐양색 패기가 뿜어져 나오며 루피의 공격을 튕겨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익숙한 초승달 모양의 수염, 아마도 저 녀석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겠지. 헌데 저 녀석에게 동물계 환수종 능력이 있다는 정보는 없었는데 설마 오로성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존재로부터 고대 괴수의 힘을 부여받은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갈링이 이누가미의 힘을 활용하여 루피, 조로를 잠시 막아섰지만 갈링 혼자서 이들을 모두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조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몸에 누적된 고통을 참아낸 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저 개는 나에게 맡겨라. 일합에 베어버린다. 라고 말한 뒤 삼도류 들개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갈링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번개와 폭풍이 휘몰아쳤고 공중에서 매우 강력한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며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공중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아니 오로성 갈링, 몽키 디 드래곤, 트라팔가로우, 유스타스 캡틴 키드를 막아서라 라고 명내고 갈링은 알겠습니다 이무님, 제게 이러한 힘을 준 신께 무한한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을 향해 달려갔고 조로와 루피는 힘을 합쳐 이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와 루피는 서로 격돌한 탓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부상도 심각한 상태였고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무는 지치고 부상 입은 몸으로 내게 덤비는 건 아둔한 짓이다. 순순히 패배를 받아들여라 라고 소리친 뒤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창이 루피와 조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미 겪어본 기술이었기에 난감하군. 이 몸으로 저 녀석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했고 루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조로 불가능한 일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기어6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였고 루피의 주먹에서는 황금빛의 기운이 흘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공중을 향해 도약하며 고무고무 일신권을 사용하여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막아섰고 루피와 이무의 공격이 충돌하며 루피와 이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으며 두 캐릭터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섬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마리조아는 섬으로서의 수명을 다하며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쌍디는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정부로부터 풀려나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어 루피와 함께 세계정부에 맞섭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와 조로가 격돌하는 사이 루피와 조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의 방패 아이기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와 아이기스는 꽤나 오랫동안 충돌했고 이무와 루피의 주먹이 충돌하며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쌍디와 아이기스 역시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무너지며 그대로 레드라인에 추락하게 되었고 판기아 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와 아이기스는 잔해 속에 깔려버렸지만 이내 잔해를 치우며 다시 전장에 복귀하였고 쌍디는 아이기스를 바라보며 성지 마리조아가 추락한 건가? 상심이 크겠어. 신의 성지가 바다에 처박히다니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투구를 썼기에 자세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달갑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성지 따위 재건하면 그만입니다만 확실히 당신들은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위협이군요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섰고 쌍디는 뭐냐 도망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도 더는 싸우지 않는 편이 나을 텐데 정 원하신다면 더 놀아드릴게요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기스가 유리한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대결을 종료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보기로 결정하였고,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다가간 이후 아이기스의 복부에 니킥을 적중하며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다 라는 말 몰라?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며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